요즘에 불멍, 물멍 등이 유행인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멍 때리기를 하며 힐링을 하는 건데,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이 생산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럼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책 속으로 고고싱.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뇌는 불안을 불러온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불안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그렇다. 답은 안심이다. 안심은 마음이 꽉 찬 상태를 말하는데 이 감각을 행복이라고도 한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는 말이 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사람의 욕구는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과 행복을 얻기 위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모르는 게 문제이다.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란 질문을 던지면 저마다 다르게 대답할 것이다. 행복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행복해지는 방법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까?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자인 매튜 킬링스워스와 다니엘 길버트는 사이언스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심신을 집중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은 아이폰 앱으로 실험을 했다. 13개국의 18살부터 88살 5,000명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등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실험자의 46.9%는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행동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 하는 일과 관련 없는 생각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덜 행복하다고 느꼈다. 즉, 눈앞의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는 행복을 느끼기 어렵고 집중할 때는 행복을 느끼기 쉽다는 거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일에 열중할 때 그 순간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족감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 열중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탠퍼드대와 구글이 도입해 화제가 된 마음 챙김 명상은 깊은 호흡에 의식을 집중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심신을 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번뇌를 버린다를 바꿔 말하면 의식을 지금 눈 앞에 있는 것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일상에서 눈 앞에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단순하다. 키워드는 열심히이다. 뇌 구조에서 보면 의욕의 스위치는 그래, 해보자 는 생각만으로 켜지지 않는다. 일단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하면 의욕의 스위치는 자동으로 켜진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일을 하는 동안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생각만 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의욕과 집중력이 생기지 않는 게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진 의욕의 메커니즘이다. 일에 집중하려면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능한 빨리 일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사이클을 앞당길수록 생각하는 것을 막아 행복감을 높여준다. 예를 들어, 내키지 않는 일을 하기 전에는 하기 싫다, 귀찮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막상 시작하니 집중이 잘 됐어. 해봤더니 의외로 충족감이 있어서 즐거웠어. 라고 느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단 일을 시작하고 최대한 빨리 집중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일수록 미루지 말고 빨리 시작해보자.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하기 싫은 마음은 강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충동에 휩싸이면 사람은 도피성 행동을 하게 된다. 전형적인 예시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방 청소를 한다거나 만화책을 쌓아놓고 보는 행동 등이다. 그런데 어떤가? 청소를 하거나 만화책을 보는 사이에도 문득 빨리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 안 하면 큰일 나는데 라는 불안과 부담감이 고개를 들 것이다. 우선순위가 높은 일을 방치하고 다른 일을 하면 뭘 해도 집중하기 어렵다. 해야 할 일은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자. 잘 마무리됐어. 의외로 재미있었어. 와 같은 감각이나 성취 경험을 쌓으면 집중하는 회로가 생겨난다. 일에 집중하는 시간에는 생각을 멈춰보기 바란다. 멍하니 있을 때 생각하는 힘이 커진다. 머리를 쓴다는 말이 있다. 머리를 사용한다는 이 표현처럼 뇌는 생각할 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뇌는 바쁘게 생각할 때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2배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정신과 의사인 니시다 마사키 연구진은 뇌는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보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더 활발히 움직인다고 했다. 워싱턴대 마커스 라이클 연구진도 같은 내용의 실험 결과를 내놓았다. 실험에서 행동할 때와 멍하니 있을 때 뇌의 움직임을 비교했는데 역시 멍하니 있을 때 뇌의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와 가치 판단을 관장하는 부위가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의 이 같은 기능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한다. 그럼 뇌는 왜 멍하니 있을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까? 뇌는 생각과 같이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행동과 관련된 부위가 활성화되고 그곳으로 에너지가 쏠리게 된다. 뇌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는 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반면 멍하니 있을 때는 에너지가 뇌 전체로 분산된다. 특정 부위에 집중돼 있던 에너지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 유기적 연결이 일어난다. 이 유기적 연결로 인해 이전에는 교류가 없던 것들이 만나게 되고 순간적으로 새로운 발상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이를 비유하자면 꿈을 꿀 때와 비슷하다. 꿈속에서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조합의 사람이나 물건이 등장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 전개되곤 한다. 뇌 전체가 활성화돼 맥락 없이 연결되면
의식적인 사고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대단한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의식적으로 자, 생각해보자 하고 작정하고 행동하면 뇌가 과열돼 생각이 멈춰버릴 수 있다. 키워드는 무의식이다. 멍하니 있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에너지를 분산시켜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한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물건이 포기하는 순간 보이듯 조바심이 난다면 한 발 물러나 뇌를 잠시 쉬게 해주자. 나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한 문제에 지나치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멍하니 있는 시간을 갖는다. 그럼 꽉 막혀 있던 문제에 아이디어가 강림하는 순간이 온다. 생각에도 완급 조절이 필요한 셈이다. 케임브리지대의 마크 워스는 인간의 집중력은 30분을 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계속 같은 일을 하면 점점 실수가 느는데 이는 같은 일을 계속하면 뇌가 쉽게 질리기 때문이다. 집중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교대로 가져야 무의식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정보가 많다고 선택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람들이 하는 고민의 상당수가 선택을 하지 못해 생기는 고민이라고 한다. 이 장에서는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 신속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먼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자. 여러분은 물건을 사거나 업무상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정보를 많이 모은 다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선택지를 고를 것이다. 하지만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오히려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대체 무슨 말일까? 네덜란드 네이메헌 라우바우드대의 심리학자인 앞데이크 스테르하위스 연구진은 중고차를 이용해 두 가지 실험을 실시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중고차 4대 가운데 한 대만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준비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각 차량의 스펙을 설명한 다음 가장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고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참가자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잘 생각해 고르는 A그룹, 고를 시간이 부족한 B그룹. 모든 참가자에게는 중고차의 연비, 엔진 등 4가지 항목을 설명한 뒤 차를 고르게 했다. 그 결과 잘 생각해서 고르는 A그룹의 대다수가 가장 좋은 자동차를 골랐다. 고를 시간이 부족했던 B그룹도 절반 이상이 가장 좋은 자동차를 골랐다. 그러나 이 실험은 몸풀기였다. 진짜는 두 번째 실험이었다. 두 번째 실험에서도 기본 조건은 동일했다. 중고차 4대 가운데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골라야 했다. 이번에도 잘 생각해 고르는 A그룹과 고를 시간이 부족한 B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단, 첫 번째 실험과 다르게 설명하는 정보의 양에 차이를 두었다.
트렁크의 크기, 컵 홀더 수와 같은 정보를 더해 항목을 12개로 늘려 상세히 설명했다. 실험 결과 잘 생각해 고르는 A그룹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고른 사람은 25% 미만이었다. 애초에 스펙이 좋은 자동차는 4대 중 1대였으니 대충 찍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였다. 반면 고를 시간이 부족한 B그룹의 사람 중 60%는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골랐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앞 데이크 스테르 하위스는 같은 실험을 축구에서도 실시했다. 참가자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눠 축구 시합의 승패를 예측하는 실험이었다. 먼저 잘 생각해 고르는 A그룹에게는 두 팀 중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찍는 B그룹에게는 온전히 감으로만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단시간에 결정하는 C그룹에게는 시합과 무관한 과제, 퍼즐 등을 먼저 풀게 한 다음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승패를 예측하게 했다. 이 세 그룹 중 가장 정답률이 높았던 것은 단시간에 결정하는 C그룹이었다. 참고로 정답률이 A그룹과 B그룹의 3배가 넘었다. 중고차와 축구를 이용한 2번의 실험 모두 단시간에 결정한 그룹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단시간에 결정해야 하는 그룹은 생각할 시간이 짧은 만큼 주어진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해 합리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중고차의 경우는 연비, 축구의 경우는 피파 세계 랭킹처럼 주어진 정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지표를 추린 다음 신속하게 우선순위를 정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것이다. 반면 잘 생각해 고른 그룹은 많은 정보로 혼란이 생겼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 컵 홀더 수나 선수에 대한 가십거리 등 자잘한 정보에도 신경을 썼고 이로 인해 작은 결점이나 마이너스 요인들이 결정을 방해하는 큰 문제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생각을 심플하고 대국적으로 하지 못했다. 최대한 정보를 많이 모으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면 선택을 잘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것저것 정보를 검토하면 최선이 아닌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생각하는 힘은 무의식일 때 발휘된다고 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정보의 취사 선택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실시한 2가지 실험에서도 시간이 많지 않은 그룹은 결정하기 전에 퍼즐을 푸는 등 다른 과제를 수행했는데 이런 과제를 하는 사이에도 무의식 중에 뇌는 생각을 한 것이다. 반대로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자잘한 것에 신경이 쏠리고 그것이 중대하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 따지는 사고를 하면 불안이 증폭돼 점점 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면 좋은 선택을 한다거나 정보가 많을수록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일반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행동이 빠르다. 생각 없이 밀어붙이는 것도 아닌데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한다. 이런 사람을 두고 머리 회전이 빠르다. 센스가 좋다. 직감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본질은 무의식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잘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습관은 불필요한 사고를 없애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 할지 말지는 동전 던지기로 정해도 마찬가지다. 앞서 정보는 너무 많지 않은 게 좋을 때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중요한 일 앞에서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적어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라이프 이벤트라 할 수 있는 이직을 예로 들어보자.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할 지표가 단순하지 않을수록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움이 될 연구가 있다.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자인 스티븐 레빗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할까? 라는 주제로 조사를 했다. 스티븐 레빗은 조사를 위해서 동전 던지기 사이트를 만들었다. 사이트 이용 방법은 심플하다.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입력한 다음 모니터에 띄워진 동전을 던진다.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실행이라는 메시지가 뜨고 뒷면이 나오면 실행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뜬다. 사이트 이용자는 메시지에 따라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으면 된다. 스티븐 레빗은 이 사이트를 통해 1년 동안 4,000명의 고민을 수집했고 동전 던지기로 결정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용자를 추적 조사했다. 사이트 이용자들의 고민 중 대다수는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둬야 할까? 였고 다음은 결혼을 해야 할까? 였는데 놀랍게도 이용자의 63%는 동전 던지기 결과에 따라 행동했다. 더 놀라운 것은 동전 던지기 결과를 떠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을 한 사람은 6개월 후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퇴사를 결심한 사람도 그냥 이대로 열심히 다니자고 결심한 사람도 행복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결정할지가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어떤 것이든 하겠다고 결정하든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든 일단 결정할 마음을 먹는 것이 결국 인생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한다. 한 커리어 지원 회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조만간 이직하고 싶다는 사람이 응답자 중 93%를 차지했다. 경력 관리 차원에서 이직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단지 그만두고 싶은데 와 같이 애매모호한 상태라면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만 반복한다면 앞으로 3달 동안은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자 라고 기한을 정하고
이후에 그만둘지 말지 선택하는 것도 좋다. 이 실험처럼 동전을 던져서 결정해도 좋다.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부디 전진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어떻게 굴러가도 결국 흘러가는 것이 인생사이니까. 사고를 중시하면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 사람은 이익을 독점하려는 성향의 사람과 이익을 나누려는 성향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득실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로 나뉜다는 이야기이다. 이 차이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여 판단을 내려야 할 때 큰 영향을 미친다. 과연 이 차이는 유전자일까 아니면 성격일까? 일본 다마가와대의 사카가미 마사미치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이 두 부류의 뇌의 차이를 밝혀냈다. 실험은 돈이 오가는 게임 형식으로 규칙은 다음과 같다. 참가자들은 각각 받을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고 랜덤으로 짝을 지어 진행한다. 참가자에게는 협력한다와 협력하지 않는다의 선택지를 준다. 협력한다를 선택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에서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게 되고 빠져나간 금액의 2배에 달하는 돈이 짝에게 전달된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진 돈에서 100엔이 빠져나가면 짝에게 200엔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한편 협력하지 않는다를 선택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지킬 수 있다. 이 게임은 첫 번째 사람이 상대와 협력할지 협력하지 않을지를 결정한다. 첫 번째 사람의 짝은 상대방의 선택을 듣고 협력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A가 협력한다를 선택하더라도 짝인 B는 협력한다 또는 협력하지 않는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와 B 모두 협력한다를 선택하면 모두 100엔씩 받을 수 있다. 반면 A는 협력한다, B는 협력하지 않는다를 선택하면 A는 100엔을 손해보게 되고 B는 200엔을 얻을 수 있다. 즉, 협력한다를 선택하면 일시적으로 돈이 줄지만 아무도 배신하지 않고 협력한다를 선택하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늘려갈 수 있다. 단,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늘리기 위해서는 배신을 해야 한다. 연구진은 이 게임을 하는 동안 참가자들의 뇌 활동을 관찰했다. 관찰한 부위는 대뇌 신피질의 일부인 배외 측 전두 전야와 대뇌 변연계의 일부인 편도체이다. 대뇌 신피질은 이성을 담당하는 새로운 뇌다.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생각하는 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편도체를 포함한 대뇌 변연계는 많은 생물이 갖고 있는 원시적 영역이다. 이곳은 감정과 욕구 등 이른바 본능을 담당한다. 이 두 곳을 관찰하고 비교해 이타심은 어떤 부위가 활동할 때 생기는지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배외 측 전두전야가 편도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을 할 때 배회 측 전두 전야가 강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협력적인 사람은 편도체가 크고 선택할 때도 편도체가 강하게 활성화됐다. 정리하자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고 협력적인 사람은 직관에 맡겨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즉,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협력적이라는 것이다. 뇌는 일상생활이나 습관 등에 따라 활동하는 부위가 달라지며 활동을 많이 하는 부위일수록 크게 발달한다. 평소 장단점을 많이 따지는 사람은 어쩌면 생각하는 뇌가 활성화돼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활동 같은 것 말이다. 득실만을 따져 행동하는 사람은 손해나 리스크 같은 것을 과민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세계적으로 갑부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불안 중 하나가 돈을 잃는 것이라고 한다. 큰 부를 거머쥐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돈을 날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데 집착하고 돈을 잃게 되면 큰 공포에 휩싸인다고 한다. 이런 불안 때문에 곁에 있는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다.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머리에 생각이 가득 차면 오히려 인생의 폭이 좁아진다. 일본 속담에 인정을 베푸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다 란 말이 있다. 남에게 인정을 베풀면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이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호의의 반보성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경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낯섦의 소새끼의 풀베개 첫머리에 지성에 주력하면 뭐가 난다는 말이 나온다. 이는 지나치게 이지적으로 굴면 인간관계에서 마찰이 생긴다는 뜻이다. 인간관계에서는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추억에 잠기면 뇌는 노화된다.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심해진다고 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그러나 너무 낙담하지 말자. 하루하루 습관을 바꾸면 건망증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으니까. 일본 이화학 연구소의 기무라 데스야 연구진은 과거의 기억을 장시간 떠올리면 그 기억이 뇌에 저장될 때 타우라는 단백질이 축적되기 쉽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뇌에 축적된 타우 단백질은 기억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장시간 추억에 잠기는 일이 잦을수록 뇌가 노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타우는 나이가 들수록 축적되는 양이 늘어난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 축적되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이 실험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회상할 기회가 많아져서 타우의 축적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옛 친구들을 만나 가끔씩
그때가 좋았지 라며 회상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늘 옛 생각에 잠겨 있으면 심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면 과거를 떠올려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학창시절 동아리 활동 이야기나 일과 관련된 무용담 등 말이다. 개중에는 10년, 20년 전의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 잘 해냈으니까 이번에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며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는 차원이라면 모를까. 그때는 좋았는데 라며 연연하거나 그때 비하면 지금은 이라며 절망한다면 큰일이다. 새로운 자극과 스트레스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새로운 것에 도전할 필요는 없지만 뇌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그것이 경험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말이다. 자신이 옛 생각에 잠기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한 상상만 하는 편이라면 가능한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행동과 경험에 시간을 쓰도록 노력해보자. 낡은 기억을 잊는 데는 새로운 행동이 효과적이다. 미국 노터데임대의 가브리엘 라드반스키 연구진은 사람은 문지방을 넘어서면 잘 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테이블 위에 놓인 장난감 블록을 다른 테이블로 옮기게 하는 실험을 했다. 이때 참가자들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 뒤 방금 전에 어떤 블록을 옮겼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지 못했다. 이는 문을 연다는 새로운 자극으로 인해 뇌의 단기 기억이 자극을 받아 직전의 기억이 지워지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즉, 중요한 것을 생각할 때는 장소를 이동하지 않는 게 좋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새로운 행동을 하면 낡은 기억을 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예를 들어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을 때 행동을 하면 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 기억도 마찬가지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마이클 앤더슨 연구진은 새로운 것을 배우면 낡은 기억을 잊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다. 과거를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뇌의 관점에서는 좋은 일인 것이다. 관찰력이 좋은 사람은 타인과 신뢰 관계를 잘 쌓는다. 행복의 필수 요소인 원만한 인간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신용과 신뢰이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노아 칼과 프란체스코 빌라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잘 신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제너럴 소셜 서베이라는 사회조사를 토대로 참가자를 모집했다. 제너럴 소셜 서베이에는 응답자의 행동과 사교성, 경제적 특징 등이 드러나 있는데 그 분포에 따라 참가자를 골고루 모집했다. 그런 다음 참가자들의 어휘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능 테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점수가 좋은 사람일수록 타인을 잘 신용하고 점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타인을 잘 신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점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타인을 신용하는 정도가 34%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경제력이나 학력, 파트너의 유무 등 다른 요인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는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은 관찰력이 뛰어나 타인을 꿰뚫어 볼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기 때문에 타인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타인을 신용하지 못한다면 주위에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 많거나 배신당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인을 신뢰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활동이다. 단, 신뢰 관계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마음을 연다고 해서 맺어지지 않는다. 양쪽 모두 마음을 열어야 가능하다. 심리학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여는 사람을 오프너라고 한다. 오프너는 은연중에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준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의 린 C. 밀러 연구진은 오프너는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에 공감 능력이 있다는 특징을 들었다. 오프너의 특징, 자신의 약점 및 강점, 성격 등 자아 인식력이 뛰어나다. 매사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잘 듣는다. 그럼 오프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결은 타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다. 상대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재미가 없다고 중간에 듣다 말면 안 된다. 신뢰 관계를 구축할 때는 무엇보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타인과 사이가 나빠지는 원인 중 하나는 상대와 자신의 다른 점에서 느끼는 괴리감이다. 그런데 상대방의 생각, 행동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보는 눈도 달라지고 다르면 어때? 라고 생각하게 된다. 자신과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 원리가 다르다고 자꾸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받아들이자. 이것이 타인과 진정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비결이다.